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월 22일. 오늘은 숫자 2가 두 개예요. 매도하는 날은 아닌데, 어, 여지없이 2시 9분. 이 시간을 항상 2시 9분에서 2시 11분 사이에 들어갑니다. 신의 한 수 가겠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이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을 하거나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닌데, 주식 시장이 시장인 만큼 오늘 제목,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가 부득 탐승이라고 해갖고 이게 또 얼떨결에 또 제목을 또 잘 잡은 거예요. 이게 또 여기 이토마토 이기려고 집착하면 이길 수 없다. 제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복은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의 길, 실시간을 강조하는 사람. 그리고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성공한다를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얘기가 원래 묻히면 안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1월 17일 날 신의 한 수가 원래 엄청난 신의 한 수를 뒀는데, 이게 그 일부 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묻히면 안 된다는 얘기 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저거 묻히면 안 돼요. 1월 17일 신의 한 수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보라고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도 급등을 했고, 나는 주말에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29, 30, 3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강좌 때 이제 어떤 주식을 추천해서 사람들한테 수익을 줄지 막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해서 좋아서 막 그죠? 시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그죠 여러분? 예. 지금 날도 추워 죽겠는데 뭐 동호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내가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약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얘기해 줄까요? 사람들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이토마토 PD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나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종목이 빠지고 주식시장이 빠지면 전문가를 탓합니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건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전화를 2통인가를 받았어요. 죽겠대요. 왜 죽지?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시장의 섭리요, 시장의 이치인데 왜 그걸 남 탓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나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전문가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지난주 수요일 날 1월 17일 날 신의 한 수 플러스 작년 4분기 폭락장서부터 내가 해준 방송, 이토마토 전체로 얘기해도 돼요. 이토마토 전문가들이 한 방송 내용은 내가 봤을 때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다만 이제 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종목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잘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는데 그거 전문가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방송에 나와서 시장 얘기를 하고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박살나라고 그 마음을 갖고 와서 방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들을 변호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실력이 있는 사람 알아보는 것도 그 사람들 능력 아닙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부득 탐승, 이기려고 집착하면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추세가 약하고 조종받는 주식을 질러놓고 그거 올라가기를 바라니 더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진짜 진심 어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시청자 한 2,800명대로 올라가면 시청자 2,800명대로 올라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방송 첫머리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작년 9월 달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도. 작년 9월 달.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지수 조정받거나 지수의 흐름보다는 종목의 흐름,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쪽이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거에 특화됐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자, 의사 입장에서 되게 황당했을 얘기를 내가 하나 해주고 갈게요.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예요. 엊그저께 이토마토 PD가 소개해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 그렇다고 대수술은 아니에요. 의사가 딱 진단을 내렸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하필이면 월수 금요일이에요. 그 의사가 출근하는 날이 격일로 출근을 하는데 하필이면 월수 금. 근데 나는 월수 금요일 날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케템 말고 2시부터 신의 한수, 수요일 날도 2시부터 신의 한수, 금요일 날은 9시부터 미스터 진단. 그 월수금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그 상담해주는 사람이. 아니 여기서 월수금에 수술 날짜 잡으면 되지 뭔 거기는 또 안 된다고 또 환자가 큰 소리야. 그러면 언제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토요일 날은 안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은 의사 선생님 안 나와요. 격주로 나오잖아요. 예, 격주로는 나와요. 옥신각신 했는데 그게 왜 그린 줄 알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거시기 하고 나도 바쁘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니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도 지금 밀어버리고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더 하고 간 겁니다. 자, 이기려고 집착하면 이길 수 없다. 부득탐승이라는 말이 이종복 방송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신의 한 수를 둘게요. 실시간으로 날것으로 둘까요? 아니면은 방송용으로 조용히 할까요?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신 이토마토 이거 반드시 책임지고 가야 돼. 내가 여러분들 2차 전지로 썸네일 쓰는 걸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겁니다. 여기 아마 여기 고정 팬들은 이종복은 그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거, 그 시장에서 내가 한 방송을 썸네일로 쓰라고 해도 내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얘기를 해도 2차 전지라는 걸 썸네일로 써야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꼭 2차 전지를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방송에서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2차 전지가 좀 밀렸으니까 내가 이것도 먼저 얘기할게요.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쯤에는 아마 2차 전지로 썸네일을 쓴 게 아마 보상 받을 거예요, 아마. 이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이번 주 후반이나 언제죠, 여러분?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쯤에 그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아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자, 우선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에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지금 목소리 톤 괜찮나요? 근데 나는 내가 방송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좀 듣기 좀 좋지 않습니까? 발음도 정확하고 톤도 약간 하이톤 도레미파솔 라, 솔, 라 정도의 톤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어질어질합니다. 자,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위치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4년에 첫 번째 변곡점이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변곡점에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그게 다르다 보니까 코스닥이 분명히 지금도 어질어질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분명히 거래소가 급락을 할 때 코스닥은 버텼어요. 물론 에코프로 BM서부터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안 빠지고 그들의 흐름이 좋아서 버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좌우당간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움직인 게 다르다가 이제 변곡점에서 거래소가 언더슈팅급의 급락이 나오자 코스닥이 추세가 약간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소가 언더슈팅이 나온 다음에 거래소의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다시 코스닥이 그 추세가 약간 약화가 된 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잘 움직이고 코스닥이 약한 게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었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코스닥이 움직임이 좋았을 때 거래소는 급락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변곡점은 직전의 추세의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소가 언더슈팅급으로 급락이 나온 게 지금 코스닥도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거래소는 급락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안 빠진 게 2차 전지가 유독 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지수는 밀려도 반도체는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제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안 올라가지?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30초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아까진기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에 종기가 나면 빨간 약을 발라야 그 빨간 약이 아까진기라는 말이 이제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그때도 그것도 내가 다음에 찾으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종기가 나면 그 종기를 도려내야 된다는 얘기 진짜 얘기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종기가 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 아까진기 발라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발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에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하여튼간 좀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한 건데 피부과에 갔더니 피부과는 수술을 못하고 이제 아까진기를 준 거 아까진기가 아니고 피부질환 약을 준 거예요. 피부질환 약을 발라도 그 속에 있는 걸 도려내야지 피부질환 약을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래 나도 도려내러 가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성 매물이나 어떤 그 상황에 놓여지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술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추세 패턴을 보이는 주식은 조금 힘드셔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빠지고 있는 주식은 빠지는 게 좋으면 그거를 몰빵을 하거나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주식을 살 때 몰빵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할 매수 항상 10에서 15%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더 빠지면 차라리 더 빠졌을 때 더 사는 건데 지금 얘기한다고 지금 더 사면 안 돼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시점이 2차 전지를 만약에 물린 사람이 이거 또 2차 전지 또 제목 또 쓸 것 같아. 이 토마토. 오늘은 써도 되는데 그 2차 전지를 보고 조회를 했다면 이쪽에서 말하는 걸 좀 잘 생각하고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할로. 아시겠죠, 여러분? 예, 분할로 지금은 추가 매수 빼버리고 지금은 분할로 봤을 때는 좋은 자리에 왔는데 반도체가 워낙 강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우리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그런 거고요. 지금 한 카트 끝났어요. 23분이니까 물 한잔 하고 가도 되죠? 이럴 때 기립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립박수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불편한 거예요. 아픈 사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목소리 톤이 도레미파솔 러 목소리가 라톤까지는 안 올라가죠. 아픈 사람이면 목소리 톤은 도도 안 돼요. 샵도지, 샵도. 그 눈동자하고 눈빛하고 낯빛하고 목소리 톤을 보면 이게 아픈 사람입니까? 좀 불편한 겁니다. 발가락이 좀 불편해요. 자, 여러분, 주식 돈 벌려고 하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장이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 전문가들도 깝깝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봤자 도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일반인들 돈 깨먹으라고 그 주식 좋다라고 하나? 그런 애들은 전문가 없습니다. 그 사이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고 얼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종목 좋다라고 했는데 밀리면 그 사람도 자존심 상하는 거고 거시기 할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봤자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모든 사람들을 다 편들어 주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려야 돼요. 가리세요. 그 딱 보면 모릅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잠깐, 물 먹는다고 하고 물도 못 먹었어요. 자, 지수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먼저 슬쩍 얘기하고 갈게요. 이게 지금 우측이 지금 코스닥이고, 그 다음에 내가 누차이지만 나는 빙빙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15년 동안 16년간 이통한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인데, 이것도 원래 붙여서 보면 좋긴 좋은데 한번 시간 가도 좀 붙여볼까요? 그냥? 하여튼 무조건 다 맨날 좋대. 자, 여기가 하나가 코스닥, 나는 코스닥 150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거래소하고 코스닥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이. 그러면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했던 거냐면, 이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요런 데가 그런 거예요. 요런 데가 거래소는 2월 달에 보면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거래소는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그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올라가잖아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그러다가 코스닥이 한 번 더 올라갈 때 거래소가 끌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소가 조금 더 반등세가 이어져야 코스닥이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 한 거고요. 자, 다시 조금만 더 이쪽으로 볼게요.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한번 나면, 그러면은 왜 여기서 엇박자가 났을까요? 여기서 엇박자가 난 것은 그 전에, 그러니까 연초장에 보면 저 당시는 연초에 지금과 같은 일의 현상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 거래소가 먼저 엄청난 각도로 급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은 요렇게밖에 안 올라간 거 보이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먼저 급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이 못 올라간 것만큼 나중에 코스닥이 추가 상승할 때 거래소가 밀리고, 어느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어느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밀리고 하면서 시장을 만들다가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포머입니다. 포머. 2차 전지 포머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니까 1, 2, 3, 4, 5 해가지고 2차 전지의 시세가 끝날 때쯤부터 바뀐 거예요. 또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반도체나 클라우드나 AI 쪽이 어느 정도 고점이 확인이 돼야, 그게 확인이 됐을 때 뭐가 가겠어요? 그쪽에 어느 정도 고점이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건 100%입니다. 다만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이 어느 정도 고점이 확인이 돼야, 그러니까 반도체, AI, 클라우드 같은 애들이 고점이 확인이 돼야라는 하나, 아니면은 거래소가 345 언저리까지 올라가 버려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이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되셨죠? 이거 진짜 이런 게 날것의 신의 한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보면 밀릴 때는 같이 밀리고, 보세요. 이제 코스닥은 미약하잖아요. 거래소는 길고 강했고, 그 다음에 다시 밀릴 때는 또 밀려요. 근데 코스닥은 이렇다 할 반등이 없는데 거래소는 반등 나오고, 또 밀릴 때는 같이 밀리다가 이 과정이 한 사이클이 1, 2, 3, 4, 5식으로 한 사이클이 만들어졌죠.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거래소와 코스닥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또. 기가 막히죠. 근데 거래소가 더 세게 올라갔어요. 더 세게 올라간 게 더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다가 거래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을 할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코스닥은 횡보했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게 요겁니다. 요게 가장 최근 시황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장 최근 시점에는 거래소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버텼다가 이제 거래소가
언더슈팅을 만회하는 자리로 오니까 그제서야 밀리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작년 1월 달부터 지금 올 1월 달까지 1년치를 놓고 봤을 때 엇비슷하게 움직였던 구간과 서로 다르게 움직였던 구간이 두세 번은 항상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지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곡점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로 가면은 또 한 사이클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서부터는 이번 주에 약했던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고 이번 주에 좋았던 종목들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예. 재채기를 해야 되는데 재채기가 안 나오네.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건 빼버리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정수리타법은 노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식시장 추세 목표치 특성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어디까지서부터 요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요거 얘기하고 요 부분 거래소는 단기 급락 후 반등 모색이고 코스닥은 중기 상승 후 단기 조정. 지금 이게 현재 시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최소한 차트 보는 세 가지는 좀 아는 게 좋다. 그 차트 보는 세 가지를 우리가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밀릴 때는 어디까지 좀 밀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밀릴 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걸 뚫었을 때는 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조금 더 빠지고의 그 내용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 방송을 보고 투자에 도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 거 말고 여러분들 거.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급등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건 내 의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걸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3% 수익보다 2% 리스크 관리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욕심내지 말으라고 하는 게 나의 성향, 그것도 내 스타일.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올라가는 주식을 쫓아 들어가갖고 조금 더 먹고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리스키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리스키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밀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더 밀릴 수 있어 보이는 거를 지금 정도부터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밀릴 수 있으면 더 밀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숨어서 글 쓰는 건 옳지가 않아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 전략으로 갈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주 수요일 신의 한 수 이거 묻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간의 이제 나도 이제 좋은 얘기 했으니까 강좌 온라인 강좌 준비되어 있다라는 글 요런 거 좀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화면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잡아야지 이런 걸. 자, 연말 연초는 줄기차게 중소형주 일회 현상, AI, 로봇, GPT,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작년 12월 만기일 다음 날부터 있습니다. 영상 확인해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어떤 시장마다 좋은 걸 얘기해 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확인하면 다 맞을 거라는 얘기예요. 항상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4개 섹터 위주로만 얘기하죠. 이토마토 PD 맞습니까? 분명히 4개 섹터 위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다 보면 보통 주간 단위로 보면 방송에서 좋아 보인다, 괜찮다, 매수할 만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보통 6개에서 7개, 많을 때는 10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방송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내가 방송을 하는 기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방송에 나와서 종목 얘기 많이 한다라고 막 전문가 비하하는 같은 밥 먹는 자가 그런 자가 있으면 내가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추종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 종목만 얘기하면 그게 위험한 거 아닌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맞나요? 추종하는 사람이 몇백 명인데 한 종목만 얘기하면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은 본능인 겁니다. 그러면 분산을 하다 보면 지금 좋은 게 A라는 게 있으면 그거하고 유사하게 갈 만한 거 한두 개를 더 얘기하면은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15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5개 플러스 마이너스의 주식들이 어떨 때는 잘 가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안 가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거를 2, 3주 코스나 변곡점 코스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만 보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만 보지 말고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단기 급등형 종목들은 정수리 타법으로 나는 보이고 이 단기 급등형 종목들이 많은 섹터가 이쪽 섹터라고 했잖아요. 그쪽 섹터에서 순환매를 노리는데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장의 이수페타시스가 그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바로 주도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지수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의 한미반도체나 주성이나 하나마이크론 쪽은 이평선 저항이다 보니까 주가가 세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쪽으로 넣을까요? 아까 그거 빼버렸죠, 내가. 자, 지금 37분인데 하나를 하더라도 한번 퍼펙트하게 가볼게요, 여러분. 이 종목은 성격이 얼렁뚱땅은 없어요. 네, 이거 방송창 열리는 동안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난주에도 칩 관련주하고 AI 관련주로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된다고 신의 한 수에서 거품 물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도 단기 낙폭과되고 단기적으로는 약해도 중기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해줬어도 매수하는 쪽으로 얘기한 것은 초성이 티그신 TLB 기준의 디바이스 관련주, 그 다음에 오픈엣지 아주 대놓고 오픈엣지라는 주식 얘기해주고 칩 관련주. 여러분들은 텔레칩스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텔레칩스 말고 또 한 종목 얘기해준 거 있고요. 지금 텔레칩스도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메커스 코리아 기판 관련주의 코리아 서키트, 그죠? 그 다음에 어버버 반도체는 오늘 상한가고요. 메커스 오늘 초대박입니다. 등. 그 다음에 AI 3인방 해갖고 마음이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얘기해주면서 솔트룩스는 개별적 성격이 강하니까 나는 추천의 의도 없고 마음이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얘기해줬고 소형주로 브리지텍 얘기해줬잖아요. 이 소형주로 브리지텍 얘기는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미스터 진단 2,500명 정산할 때 얘기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이쪽들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아까 하려고 했던 걸로 갈게요. 오늘은 의도치 않게 비교 분석을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교 분석을. 이 또한 운명이라면 비교 분석 못할 거 없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로 가겠습니다. 이수페타로. 막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볼게요.
우선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인공지능 기반형이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날아가니까 보세요, 여러분. 얘가 날아가니까 이쪽이 움직일 때 보면 이수페타가 먼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가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수페타는 거의 10배가 갔고요. 이오 테크닉스는 2배 조금 더 올라갔어요. 고점도 이수페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오는 조금 더 올라갔고요. 빠질 때는 같이 빠져요. 그리고 기간 조정 들어왔어요. 얘가 급등형으로 가니까 조정권에 있었던 이수페타가 시세를 붙이더니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됐죠,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면 지금도 보면 자, 한미반도체가 못 가잖아요. 이 한미반도체가 6만 원대로 튀어 올라야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뚫고 갔으니까 상관없고 하나마이크론도 3만 원대로 튀어 올라야 돼요. 얘들이 튀어 오르면 오히려 시가총액 비가 높은 2차 전지나 이쪽에도 매수세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튀지 않으니까 이쪽은 어차피 61선에 걸터 있고 저항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애시당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주식이 올라가는 기세에서 그 기세를 받아서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수페타가 7월 25일 날 고점 주고 얘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릴 때 하나마이크론은 오히려 급등을 했고 내려왔다가 급등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로 움직인 게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움직인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점이었던 주식이고 얘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요. 먼저 빠지고 힘을 모으더니 요때다라고 하고 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 구미에 맞는 주식을 저점에서 노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당장 움직임이 좋은 걸 원하면 지금 움직임이 좋은 주식에 붙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좋은 쪽으로 모든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맥스 30에서 50%. 그럼 나머지는 나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라는 자체가 분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가.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압축을 하라고 하지 않고 분산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신의 한 수, 날것의 신의 한 수가 지금 내용 같은 거. 그런 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렸고, 나중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빼고 새 창으로 하나 열게요. 지금 42분이죠? 누차 얘기하지만 이 방송 2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얘기해도 지금 상황에선 내가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작년 9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작년 9월 달에도 2차 전지 밀릴 때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썸네일로 좀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지 내가 작년도 4분기쯤서부터 그냥 내가 몇 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썸네일로 써라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고요. 자, 2차 전지가 들어가면 조회수 5만. 내가 얘기하는 거 쓰면 조회수 만. 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영상을 본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개월 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10월 6일이고요. 보이죠? 이걸 내가 왜 보여주는지도 얘기할게요. 강력 매수하라고 했다.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포스코 퓨처가 31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권으로 오면 강력 매수하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보여줬거든요. 말이 다릅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또 얘기하잖아요. 한 달 뒤에 시황, 지표, 주도주 그대로 썸네일 그게 더 멋있는 방송, 더 멋있는 제목이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포스코 들어간 후유증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11월 1일 썸네일을 회사 입장에서 조회수 때문에 쓰는 거 나도 오케이. 근데 나는 2차전지 신봉자가 아닙니다. 꼭 얘기하고 갈게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오히려 이토마토 사람들은 오히려 나한테 뭘 갖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반도체 로봇 AI 신봉자라고 했어야죠. 그게 맞죠? 여기 내 방송 꾸준히 본 사람들, 나는 2차 전지가 날아갈 때도 홀로 외롭게 반도체를 외쳐준 사람이고, 작년 2분기부터 3분기 때 2차 전지가 죽을 때도 반도체를 외쳐준 사람이고, 그거 알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거 그 홀로 외롭게 반도체 외쳐준 거 한번 한 100개 이상 한번 이렇게 근거 영상 보여줄까요? 원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이종복 전문가는 반도체, AI, 로봇 너무 신봉하는 거 아닙니까? 한글과 컴퓨터를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형주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팩트죠. 이 얘기 한다고 해서 2차 전지 발 빼는 거 아닙니다. 항상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이게 이거예요. 자, 일반인들이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편을 들어주겠다라고 한 건 맞습니다. 보이죠? 11월 15일 날도 2차 전지 조회수와 정상적인 조회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거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밀려도 또 올라간다. 삼성전자 매수하는 게 맞다. 메커스, AMD자 들어간 주식, 그죠? 코리아 서킷 물량이 없어야 해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원래 오늘 인터플렉스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작년도에 저희 정산한 걸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2차 전지 갖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2, 3월 달에 조정장이 어떻게 될지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1분기 아니에요. 1분기 아니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1분기 아닙니까? 1분기 안에 내가 이렇게 지금 땀을 안 뺐지만 땀나는 척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반드시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1분기 안에 내가 2차 전지 급락할 때 이런 얘기 했다라고 영상 들어갈 수 지금 몇 명이에요? 2800 안 넘었죠? 2800 넘고 안 넘고에 따라 확정형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자체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자체는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는 해줬죠.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여기 덕산테크도 마찬가지고 엔캠을 갖고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얘기를 해도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이 많았던 거냐면 나는 포스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엔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캠 때문에. 근데 이것도 내가 말을 안 하면 또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엔캠이 금요일 날 급락해갖고 내가 엔캠을 진단해 줬거든요. 근데 아주 여기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포스코는 얼떨결에 지금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고 원래는 엔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캠 때문에. 근데 이 엔캠이라는 주식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2달 동안 얘만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영상을 여기서 내가 뺄게요. 여길 보다 보면 엔캠을 얘기를 할 때도 2차 전지 다른 쪽 포스코서부터 다른 주식들도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주들도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저 시점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도 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되게 많이 밀렸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저쪽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날아가는데, 자, 이거 갖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코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와, 진짜 반도체가 잘 가긴 잘 가나 봐요, 여러분. 포스코는 보이지도 않네요. 자, 포스코 하나 끼워 놓고, 자, 이게 지금 포스코고, 이게 코난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은 작년도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이걸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작년도에도 연말 연초에는 인공지능 로봇주들 폭등할 때 2차 전지가 못 갔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쪽이 고점이 나오고 급락을 할 때, 여기 보이죠? 이쪽이 고점이 나오고 급락을 할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완전히 움직이는 게 다르죠, 여러분. 완전히. 그리고 이쪽 2차 전지가 여기서 2달 동안 작년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코난 테크놀로지 이쪽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주식의 추세와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으면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면 로봇 관련주도 하나 볼게요, 여러분. 뉴로메카도 똑같죠. 그나마 뉴로메카는 조금 그래도 괜찮네요. 뉴로메카는. 자, 여기 11월 달에서 12월 중순까지 2차 전지가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올 때 이쪽으로 밀리고 있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조정을 받을 때 얘들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이래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이렇다고요. 그 다음에 요건 잘 갔으니까 조금 못 간 주식을 하나 갖고 얘기해 볼까요? 로보스타는 조금 더 심하죠.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는 조금 더 심합니다. 먼저 움직였고 뒤늦게. 여기 확인됐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세게 갈 때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라는 거죠. 지금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은 2차 전지가 세게 갈 때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2차 전지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받는 걸 틈타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로봇은 아니에요. 메타버스과 클라우드과 GPT과의 증거금 100%짜리, 그 다음에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되게 큰 주식. 어떤 주식인지 특정할 수는 있지만 그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종목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 정도는 여러분들도 구분할 줄 알겠죠? 그런 주식들 2월 중순 이후에서 3월 15일 정도 가면 10개 중에 5개는 나락으로 가 있을 것이고 한두 개는 거래 정지될 수도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게 신의 한 수죠, 여러분. 그쪽 움직인다고 정신줄 놓고 그쪽 따라다니면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3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한번 가보면 알 겁니다. 내가 그거 분명하게 그것도 영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거래 정지된 거 내가 이 방송에서 운 없게 얘기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쪽이 산 거니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라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지금 급등하고 있는 저 주식들 부각시키고 그거 어디서 추천했고 얼마만큼 대박 났고 그런 얘기는 해도 이런 주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얘기를 원래 2월 달에 해야 돼요.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얘기해 봤어요. 그리고 내 누차 얘기하지만 판단은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이런 얘기를 소신 있게 하는 게 그게 방송에 나올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고 틀리는 건 나중 문제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엔캠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냐면은 저 당시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는 얘기도 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얘들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고 엔캠만 추천했었어요. 엔캠만. 이게 3인방이에요. 엔캠, SKI 이쪽, 덕산테코 이쪽 종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새 날아간 거예요. 이것도. 그럼 만약에 엔캠이라는 주식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캠은 이거 아까 닫았죠? 아까 닫은 것 같은데? 예, 닫았습니다, 여러분. 뭐 다시 못할 거 없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 대표적인 거예요. 이 보면 에코프로 BM이 여기서부터 날아갈 때 엔캠은 옆으로 기다가 에코프로 BM이 한 번 더 날아갈 때 엔캠이 한 번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밀릴 때는 같이 밀립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블로 대박으로 날아갈 때 얘는 땅굴 팠죠. 그리고 빠질 때는 같이 빠져요. 이겁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날아갔죠. 근데 얘는 여기서 올라가다 이쪽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밀리고 돌 수 있고 얘는 지금까지 기똥차게 올라갔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밀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라면 이런 정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맞고 틀리는 건 나중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얘가 잘 갔어도 이거 리스키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 얘가 밀리고 있어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상 문제 없고 문제 있어 보이는 건 없고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과의 주식 이건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요거 볼게요. 아까 LG에너지,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과의 주식들 보시면 지금 되게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아차, 작년 연말에서 연초를 봐야 돼요. 연초 기준에 자동차도 고점에서 되게 많이 밀리고 있는 거 보이죠? 분명히 되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자, 현대차도 연초 기준에 되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업종 대표주들이 연초 기준에 종합이 330으로 급락을 할 때 안 빠진 주식이 없습니다. 같이 빠졌는데 같이 빠진 것 중에 반도체가 먼저 급반등이 나온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79,800원에서 7만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었던 겁니다. 얘가 저렇게 급락이 나올 때 보세요. 이거 한번 또 들어가야 되겠네. 아마 오늘 방송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삼성전자가 연초에 79,800원에서 7만원대를 급락을 할 때 에코프로 BM은 연초에 올라갔다가 떠 있었지 않습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삼성전자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보시면 여기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조종을 받을 때 이 주식도 잘 버텼어요. 얘도. 그러다가 그냥 밀린 겁니다. 진짜 거의 모든 주식이 다 유사하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요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없애고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만 갈게요, 여러분. 자, 모비스는 이 모비스 연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전생에 뭐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주식이든 예외가 없죠. 제약주도 셀트리온 24만원에서 18만원까지 급락했었습니다. 어떤 주식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주식도. 제약주들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유한양행도 다시 다 밀려 내려오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급락했다가 어제 오늘 좀 올라온 거고요. 되게 주식은 공평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긴 사람들이 결국은 주식장에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썸네일 이거 조회수 나올 수 있는 방법 내가 얘기해 볼까요? 이토와드 PD?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명절 때까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7개 얘기한 것 중에 6개가 대박이 났고 1개가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고 있는 것만 갖고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공략을 하지? 적극 매수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매수라고 얘기하고 강력 매수라고 얘기한 건 칩 관련주, AI 관련주,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아시겠습니까? 2차 전지는 강력 매수하라고 하고 싶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방송했다라고 얘기했고 밀렸을 때 지금은 좋다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아마 조회수 10만 넘어간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 그 부실주 급락하고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 그 꼭 씁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려고 집착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주식은 추세와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길 바라면서 장 빠질 때 전문가 탓하는 사람들이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